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2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셨는데, 전두환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저희 세대는 노태우, 서리허시, 허문도, 허화평, 그리고 허삼수 이런 분들이고, 또 장세동 경호실장을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요사이 한 50대 이하 분들에게 전두환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은 민정기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든지 어떤 자리에 나오면은 항상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분이 민정기 비서관입니다. 근데 이 민정기 비서관은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놓은 다음 돌아가실 때까지 33년 동안 곁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야말로 온갖 참 비판을 대신 받고 또 대신 해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민정기 비서관은 이 기자들하고 참 잘 지낸 사람입니다. 워낙 이분이 깔끔하시고 또 기자 출신이니까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참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기자들도 민정기 비서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민정기 비서관의 해명은 일단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민정기 전 비서관이 대한 언론이라는 이 퇴직한 언론인들이 만드는 회보에 최근에 글을 썼는데, 제가 이걸 꼭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따뜻한 글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쓴 글입니다. 멋진 수필이기도 하고요. 원래 제목은 살며 생각하며라는 칼럼의 운명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옆에 육사 출신 TK는 다 어디 갔나? 12.12, 5.18이나 정치자금 문제 같은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너가 왜 수비수 노릇하고 있느냐고 60여 년을 아무 말이나 터놓고 지내는 중학시절부터의 친구 서너 명이 어느 날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불쑥 말을 꺼냈다. 내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옆자리 친구가 끼어들었다. 힘든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세했잖아. 50대 높은 벼슬 좋은 자리 차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시절 사람들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모를걸. 그런데 민정기 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게 출세지 뭐야. 출세한 건지 고생길을 찾아 들어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제 팔자겠지 내 사주가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사주팔자로 짤막하게 결론을 맺고 끝났다. 1988년 6월 2일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둘이 만났다. 그 시점은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후 100일쯤 지난 때였고, 나는 후임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에 남아 있었지만 이미 떠날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였다. 전 대통령은 이른바 50 비리 기사가 모든 언론 매체를 도배질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방문길에 나섰지만은 동생 정경환 씨가 구속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직후였다. 안 전 경호실장은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1급 비서관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비어있다. 그 자리를 맡을 생각이 있는지 생각해 봐달라. 지금 상황이니만큼 오라고 권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의사를 묻는 거다. 전 대통령은 가족회의를 갖고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해야 하고, 특히 부인의 의견이 중요하니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는 잠시의 짬도 두지 않고 바로 말씀드렸다. 내가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으로 모시던 분이 다시 날 찾으시는데 생각해보고 뭐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가족회의는 또 뭐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찾으신다는 건 그만큼 나를 믿으신다는 뜻이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틀 후 안현태 전 실장은 보고를 드렸더니 기뻐하셨다고 전화를 했고, 연희동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다음 날인 6월 5일 토요일 전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길을 물어 연희동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번
6월 5일, 지난 6월 5일입니다. 지난 6월 5일은 그날로부터 꼭 35년이 되는 날이다. 그 35년간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연희동을 방문했다고 해도 2000번은 갔던 것 같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과 관련된 언론 보도 뒤에는 의뢰 민정기란 이름이 따라 나온다. 그러나 연희동에는 내가 앉을 책상 의자가 있어 본 적이 없다. 나에게 그곳은 방문지였고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쨌건 민정기는 전두환 연희동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 만나주고 할 때 나는 용건이 무엇인지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동안 1급 비서관 자리에는 청와대에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몇몇 후보가 있었지만 모두가 사양하는 바람에 공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제의가 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의 답변 내용이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안 전 실장이 전해준 전 대통령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반드시 가족회의를 열어 그 의견에 따르라는 말씀. 거기다 차관급의 비서실장으로 오라고 하고 싶지만 법에 1급으로 못 받고 있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자리에서 장래가 보다 확실히 보장되는 더 좋은 자리를 제시하며 나에게 선택하라고 했어도 나의 결정은 같았을 것이다. 나는 이미 전 대통령 말씀 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곳을 피해 나간다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었다.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연희동으로 달려간 2021년 11월 23일 아침 그 어른의 영전에 섰을 때 나는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눈물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내세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다시 생을 얻어 태어나신다면 이 땅에는 오지 마십시오. 가슴 속에서 이 한마디만 토해낼 수 있었다. 내세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다시 생을 얻어 태어나신다면 이 땅에는 오지 마십시오. 가슴 속에서 이 한마디만 토해낼 수 있었다. 그 어른의 일주기 때 이순자 여사에게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이순자 여사는 한마디로 다시 오실 거예요 하셨다. 그렇다. 청마 유치와는 너에게라는 시에서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음이 운명이니라고 읊었다. 11.6 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통령이 된 후 선진국 도약의 토대를 쌓기 위해 불철주야 걸어온 길, 그리고 그로 인해 퇴임 후 30여 년간 겪어야 했던 그 집요한 공격과 박해, 모멸조차도 그 어른은 진실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해서는 안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은 역사가 불러내 사역한 하나의 도구였는지 모른다고 수려했다. 최규하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11.6 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역사 속에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하기 싫어도 버티어도 안 할 수 없는 모든 게 숙명이라고 토로한 바가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관 친구들은 사주팔자를 말했는데 나로서는 운명이다. 상당히 문학적인 수필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문재인의 이름은 목욕탕의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 될 겁니다. 물 한 바퀴에서 들이부어버리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화강암에 새긴 이름으로 영원히 역사에 굵게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